LA시의회가 식당과 쇼핑센터 등 실내 시설에 입장할 때 백신 접종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공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델타 변이 확산은 진정되고 있지만 대면 접촉 증가로 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 등을 알려주는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스위스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사령탑이 만나 올해안 화상 정상회담 개최를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고위급 접촉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물가가 올가을 정점을 지나 내년 중반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안정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전자담배에 새로운 소비세를 과세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로 부과되는 소비세는 12.5%로 다른 일반 담배 제품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코로나 확산이 조금씩 진정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대면 접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도미닉체 LA 경찰국 수석 부국장 등 한인 경관들이 직접 예방 교육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LA 시내 식당이나 체육관, 그리고 쇼핑센터에 입장할 때 백신 접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LA 카운티도 내일부터 술집 등 일부 실내 시설에 대해 백신 접종 확인을 실시합니다. 찬성 11대 반대 2표. LA 시의회가 오늘 백신 접종 증명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식당과 술집,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쇼핑센터, 그리고 네일샵과 미용실 등이 적용 장소입니다. 마트와 약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은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될 방침입니다. 누리 마티네즈 시의장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불편함을 줘야 한다며 시행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1월 29일부터는 단속도 실시됩니다. 두 번째 위반이 적발될 경우 벌금 $1,000, 4차례 적발될 경우 최대 $5,000까지 부과됩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야외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실내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LA 카운티의 백신 접종 증명도 내일부터 실시됩니다. 술집이나 와이너리,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식스플래그 같은 카운티 내 놀이공원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내일부터 백신 접종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10,000명 이상 되는 대규모 행사에서도 접종 증명이 의무화됩니다. 오늘까지 접종을 모두 마친 LA 카운티 주민은 69%로 집계됐습니다. 영국에서 유학하던 한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도 접종 증명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접종 관리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창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30대 A씨는 지난 5월과 6월 현지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난 7월 귀국한 뒤 해외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고 국내에서 다시 백신을 맞으려 했습니다. 해외 접종자들은 사적 모임 인원의 배제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사전 예약 과정에서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민등록번호로는 이미 누군가 그 백신을 맞았다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떴어요. 쿠브 앱으로 이미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국내 접종 증명서가 발급된 건데 심지어 1차 접종 날짜엔 A씨는 영국에 있었습니다. 백신 종류도 A씨가 맞은 것과 달랐습니다. 접종 기관은 가본 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 A씨의 명의로 백신을 맞았거나 A씨와 다른 사람의 접종 정보가 뒤섞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종 이력 관리에 구멍이 생긴 건데 더욱 답답한 건 A씨의 잘못된 접종 증명서는 한 달 넘게 수정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질병청은 A씨와 같은 사례는 처음이라며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패스 도입을 앞두고 미접종자에게 접종 증명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접종자가 미접종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접종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심근, 심막염증과 같은 매우 드문 부작용 우려를 이유로 30세 이하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오는 12월 1일까지 일시 접종 중단을 권고하며 심근염, 심낭염은 보통 저절로 없어지지만 의사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덴마크 보건당국도 같은 이유로 예방적 차원에서 12세에서 17세까지는 당분간 화이자 백신만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머크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로슈도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데 한국 정부는 2만 명분에 대한 성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중인 제약사는 미국의 머크와 화이자, 스위스 로슈 등입니다. 속도가 가장 빠른 건 머크사의 몰누피라빌입니다. 알약 형태로 하루에 2번씩 닷새간 복용합니다. 3상 임상시험에선 확진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 중입니다. 화이자와 로슈도 3상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머크사와 또 화이자 그리고 로슈 세 개사와 사전 구매에 대해서 계속 협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정리해서 발표 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구매를 위해 올해 추경에 18,000명분, 내년도 예산안에 2만 명분 등 총 36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2만 명분의 치료제는 이미 선구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확보한 2만 명분은 몰누피라빌일 가능성이 큽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확보하거나 협상 중인 치료제가 적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델타 발생하기 이전에 잡았던 예산들이고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문제는 치료제 가격이 닷새 복용에 우리 돈 90만 원 정도로 비싸단 겁니다. 정부는 지난달 국내 코로나19 치료는 건강보험과 국가 예산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환자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의 국내 사용 허가가 나면 중증이나 사망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선 사용할 계획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다시 찾은 일상 속에서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인 경찰 관계자들은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을 위해 한인을 대상으로 교육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LAPD와 LA 카운티 셰리프국 그리고 FBI 등 한인 경관이 나와 아시안 증오 범죄 교육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인 노년층부터 젊은 층까지 참석해 세미나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재개되면서 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끝나갔고 사람들이 이제 노멀 라이프로 다시 지금 돌아오는데 범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범죄 같은 거에서 주의사항으로 저희들이 계속 알려드려야지만 you don't become a victim of a crime. 경찰은 재택근무가 끝나고 사회활동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아시안 증오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시안 증오 사건과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의 다른 점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안 증오 사건은 범죄 행위가 아닌 아시안을 혐오하는 행위로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헤이트 인시던트는 무슨 욕 같은가 욕하면은 싸움에서 패가지고 그럴 적에는 그게 헤이트 크라임으로 되지만 그냥 말 싸움 돼가지고 욕할 적에는 그게 헤이트 인시던트도 될 수 있어요. 특히 LA 한인타운에서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아시안 증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엘더리들한테 많이 심각하거든요. 이제 나이 있는 분들이 이제 다 싸움 다시 못하고 파이트백을 못하니까 그냥 그분들은 우리 나이 있는 분들에서 그냥 타겟이라고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시안 증오 범죄나 아시안 증오 사건은 911에 신고하거나 LAPD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스위스에서 최근 만난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사령탑이
올해 안에 바이든, 시진핑 두 정상의 화상 정상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미중 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결론인데 앞으로 고위급 접촉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중립국 스위스의 한 호텔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수행원들과 나옵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사령탑인 설리번 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7개월 만에 다시 마주 앉은 겁니다. 회담 직후 미국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내 화상으로 양자 정상회담을 하기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성명을 내고 양국이 초국가적인 필수 도전 과제 대응과 위험 관리 방법 등 협력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극도로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인 신장, 홍콩, 남중국해, 타이완 등에 대해서도 미국의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중국 군용기 149대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는 무력 시위를 벌여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열렸습니다. We strongly urge Beijing to cease its military,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 and coercion directed at Taiwan. 앞으로 미중 간 고위급 접촉도 이어가기로 했는데 양국이 전방위로 충돌하는 가운데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24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28조 4천억 달러의 연방정부 부채 한도 문제. 이번 달까지 해소하지 못할 경우 채무 불이행, 즉 디포트 사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일정 기간 유예하지 못하면 오는 18일 국가부도인 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디폴트 차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4조 달러대 사회복지성 인프라 예산안 처리 문제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와 공화 양당의 갈등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부채 한도 지연이 초래할 국가적 비용을 강조하며 공화당의 비협조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원은 지난달 부채 한도 설정을 내년 12월까지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저지로 상원에서 두 차례 부결됐습니다. 제넷 옐린 연방 재무장관이 연방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기 침체를 맞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전 세계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물가가 올 가을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내년 중반쯤에야 안정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2%대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내건 미국은 식품부터 자동차, 연료까지 벌써 몇 달째 물가가 무섭게 치솟으며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Everything just seems to be $1 to $2 higher. It just is all this creep has just happened and it's very expensive.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인상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란 입장이지만 앞으로 당분간 소비자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We haven't seen anything yet. Prices are going to continue to go up for a good year and a half. 국제통화기금 IMF는 코로나 이후 급증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개발도상국가에 더 큰 피해를 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Sustained increase in inflation expectations could cause a rapid rise in interest rates. This would pose a particular challenge for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IMF는 다만 선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가을 3.6%까지 치솟아 정점을 찍은 뒤 내년 중반까지 2%대로 낮아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은 물가 상승률이 더 가팔라서 올가을 7% 가까이 오르겠지만 역시 내년에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한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전자담배에 새로운 소비세 12.5%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 제품과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SB 395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에나 카베에로 가주 상원의원은 전자담배 계기를 더 비싸게 만들면 청소년층의 전자담배 구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전자담배를 사용한 중고교생은 모두 3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가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은 청소년들에게 담배만큼 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의원들도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깡패에 비유하며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미 상원 청문회장의 증인으로 선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는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인종 혐오 발언이나 가짜 뉴스를 삭제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조사 결과를 숨긴 채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담배만큼 해롭다고 말했습니다. It's just like cigarettes. Teenagers don't have good self-regulation. They say explicitly, I feel bad when I use Instagram and yet I can't stop. 페이스북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It is that Facebook can change, but is clearly not going to do so on its own. My fear is that without action, divisive and extremist behaviors we see today are only the beginning. 의원들은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 애플 등 4대 빅테크 기업의 속성이 깡패 같다며 강력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The dominant platforms to control all this, like the bullies in the neighborhood, buy out the companies that maybe could have competed with them and added the bells and whistles. So the time for action is now. 파문이 확산하자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저커버그가 직접 내부 고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의회에선 반독점 규제 법안이 발의된 데다 바이든 정부는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이어서 이번 내부 폭로의 파문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600에서 $1,100 경기부양 체크를 오늘부터 우편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정부는 우편 번호를 기준으로 순차 발송한다는 방침입니다. 각 지역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2021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차민영 회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습니다. 외교부는 매년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 남가주에서 차민영 회장이 국민훈장 목련장, 김태수 오씨 한인의 상임 고문이 대통령 표창, 백환기 샌디에고 한인회장은 국무총리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보스턴 리비어 호텔에서 열린 에어 트랜스포트 월드 시상식에서 2021년 올해 항공사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조원태 회장은 항공업계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에 이번 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1974년부터 시작돼 올해 47회를 맞는 에어 트랜스포트 월드 항공사상은 글로벌 항공업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립니다. 뉴욕시 국립도서관의 연체료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뉴욕시 국립도서관과 퀸즈 국립도서관, 브루클린 국립도서관은 앞으로 도서와 영상물 등 모두 대여물에 대한 연체료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한인성당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신부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워싱턴 한인성당은 김대건 신부를 주고 성인으로 1965년 워싱턴 지역의 한인들을 중심으로 최초의 모임이 형성돼 1974년 워싱턴 대교구에서 정식 공동체로 인가받았습니다.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이 오는 18일과 19일 빅아일랜드 지역을 대상으로 순회 영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영사관은 재외국민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8일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코나에서 19일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힐로에서 각각 순회 영사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가 50억 원을 주기로 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그 명단이라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의원 등 6명인데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의 명단이라며 실명을 공개한 대상은 모두 6명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언론사 고위직 홍모 씨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박 의원은 성남시 의장과 시의원들에게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녹취록에 있다고 전했는데 50억 클럽 명단에 근거를 물었더니 녹취록 그대로라고 답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일이 없다고, 권 전 대법관도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공언했고, 최 전 수석도 고문 변호사를 한 일이 없는데 뭐 때문에 돈을 주겠냐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인물들이라며 공격했습니다. 다 박근혜 정부 때 분들입니다. 6분이 실소유자라 그런다 그러면 말 그대로 국민의힘 게이트죠. 국민의힘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도 종사했던 사람들이라며 특히 박영수 전 특검을 내세웠습니다. 그분이 그래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분을 그래 우리 쪽에서 임명했다고 우리 쪽 국힘이라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수사가 실체로 드러나기 전까진 여야 공방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막대한 이익을 남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민간 사업자들이 자기 몫을 주장하며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검찰은 화천대유 대표를 불러 조사했고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의 조사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편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3억 원의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시행업자 정모 씨. 검찰에 녹취 파일을 제출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는 12년 전 판교 AMC라는 업체의 공동대표를 맡는 등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참여했습니다. 정 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대장동 사업 초기에 지분을 정리하고 나왔는데 사업이 대박을 터뜨린 뒤 자신도 초기 사업자로서 개발 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익 배분을 요구받은 정 회계사의 측근은 정 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건넨 걸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거액을 받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 씨에게 줄 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관계자들 사이 갈등이 생겼고 그때부터 녹취를 시작하게 됐다는 게 정 회계사 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 씨 측은 협박은 사실 무근이며 사업상 받기로 한 30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속 검찰은 어제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와 관계사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의혹의 최종 종착지 김만배 씨 소환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걸어가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2차 컷오프를 앞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여권을 비판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백온 기자입니다. 특검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란 피켓을 걸고 걷기 시위에 나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국회에서 출발해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앞까지 걸어가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의 도입을 외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의혹이 집중되는 이 화천대유 관련 건에 대해서 특검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도보 시위 시작 전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 동석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검찰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그게 압수수색이 뭐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도대체 이따위로 수사를 합니까? 중도층 국민들께서 이재명 지사의 비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 돼지로 보이는구나. 돼지는 이재명 지사 본인이 돼지죠. 대구 방문 일정으로 기자회견엔 불참한 홍준표 후보는 특검 도입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악취가 진동하는 거대한 구조악을 어떻게 대통령이 방치하고 자기가 재임 중에 그 비리를 은폐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까?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이틀간 대선 경선 후보를 현재 8명에서 4명으로 줄이기 위한 2차 컷오프 투표에 들어갔는데 결과는 당원 투표 30%, 국민 여론조사 70%로 결정됩니다. SBS 백운입니다. 대선 경선이 막바지인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을 놓고 후보 간 갈등이 최고조입니다. 이낙연, 박용진 후보가 대장동 개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재명, 추미애 후보가 반박하는 대결 구도도 도드라집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형제당이라고 부르는 열린민주당에 간 이재명 후보. 대장동 개발에서 자신은 도둑들 걸 뺏어오는 설계를 한 것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저는 도둑들로부터 뺏어오는 설계를 한 거예요. 그 나머지를 먹는 도둑 내부의 분배 설계, 도둑 설계는 자기들이 한 거지. 일각에서 제기된 배임 의혹엔 성남시가 5,500억 원을 환수할 수 있게 설계했을 뿐이라며 차라리 토건 세력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혐의를 적용하라고 비꼬았습니다. 추미애 후보도 수사를 기다려보지도 않고 몸통이 이쪽에 있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한다며 이재명 후보를 거들었습니다. 청부고발 사건을 대장동 사건으로 물타기 하는 그 의도에 따라간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재명 후보를 엄호했습니다. 성남시 행정에 하나 우리가 돋보일 점은 개발 이익을 구도심 지역인 제1공단의 공원 녹지 사업에 투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겁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정부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하며 잠재적 위기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 문제가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에 생길 수 있다. 이재명 때리기로 풀이됐습니다. 박용진 후보도 SNS에 수사 과정에서 더 드러나는 일이 있으면 추가 입장 표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결선 투표가 없다면 최종전인 오는 일요일 3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막판 최대 변수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 추미애 대 이낙연, 박용진이란 2대2 대결 구도가 굳어지는 양상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다음 달 6일부터 LA시 대부분 사업체에 백신 접종 확인 의무화가 실시됩니다. 식당과 주점, 네일샵과 미용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러 차례 위반할 경우 최대 $5,000의 벌금도 부과됩니다. 앞으로 백신 접종 증명 반드시 갖고 다녀야겠습니다.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들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